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부동산 형아입니다. 자, 오늘은 월세 차임 연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세를 연체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가와 주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상가와 주택 두 가지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주택은 간략하게 한번 끝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조문부터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의 8 차임 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이 지금 나오는데요. 결국 3개월치 월세를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월세를 3개월치를 밀리면 정말 큰일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임차인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절대 월세를 석 달씩 밀리는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요. 연속해서 3개월치 연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석 달 연속 밀렸다, 월세를. 당연히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1월 달에 연체를 한번 했다가 2월, 3월에 다시 월세를 내고 다시 4월, 5월에 연체를 하여서 1월에 연체되었고, 그리고 4, 5월 달에 다시 연체가 돼서 합계액이 3개월치가 되면 이것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중에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연체가 되어서 합계 금액이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300만 원이 완성이 되면 이것 또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연속이든 아니든 어쨌든 합계액이, 밀린 합계액이 3개월분에 이를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세가 3개월간 밀리게 되면 계약 해지 사유로서 불이익이 된다는 점 살펴보았고요. 여기서 하나 좀 더 짚어드릴 것이 임대인 입장과 임차인 입장으로 양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차인이 3개월간 월세를 밀렸을 때 자동으로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3개월간 월세가 밀렸을 때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하여서 그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계약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용 증명, 그리고 통화 녹취, 그리고 카톡, 문자 메시지 등등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라고요. 반대로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언제라도 이 3개월치 월세 전부 내지는 전부가 힘들다면 일부라도 임대인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 해지 사유로서 그 해소가 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남은 얼마라도 바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안 당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3개월치 월세가 밀렸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3개월치 월세가 밀리는 순간 계약 해지 사유가 이렇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깐다,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면 된다, 이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유는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월세 밀렸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조문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서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크나큰 혜택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데, 월세가 3개월 동안 밀림으로 해서 말 그대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박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계약 해지를 당하고 쫓겨나게 된다는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여기서 굉장히 또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 숨겨져 있냐면, 우리 처음으로 살펴보았던 계약 해지 사유의 3개월과 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에서의 3개월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계약 해지 사유의 3개월은 3개월 월세를 밀렸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통보가 오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를 하면 계약 해지를 안 당하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서의 3개월 월세 차임 연체는 3개월 동안 월세를 밀렸다가 다시 월세를 다 갚아서 그 사유를 해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임대인 입장에서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이 3개월치 완성이 된다 하면 이 3개월 완성되었던 걸 해소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3개월 월세를 연체를 했던 사유를 해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계약 해지는 당하지 않지만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해지 바로 당해서 바로 쫓겨나지는 않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이걸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때 가서 계약 해지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이라도 3개월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조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약 해지 사유로서의 3개월과 계약갱신 요구권의 3개월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 조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등이랑,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월세를 밀리면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마지막 사유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임차인분들 장사하시다가 가게 팔고 나갈 때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을 받게 될 텐데요. 이 내용마저도 3개월치 월세를 밀리게 된다면 이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임차인분들은 장사하시는 위치에 따라서 권리금이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도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월세를 절대로 3개월을 밀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세 밀리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이 세 가지 사유를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상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도 잠깐 말씀드려보자 하면요. 주택과 상가는 일단은 월세 이 개월 수가 차이가 납니다. 상가는 3개월치인데 주택은 2개월치만 월세가 밀리게 된다면 불이익을 보게 되겠죠.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사유는 아까 상가와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계약갱신 요구권. 주택도 이번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겼는데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상가는 3가지 정도 사유가 있었고요. 정리를 하자면 주택은 이 2가지 정도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주택가 그리고 상가 모두 다 월세를 밀리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